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조속하게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거로 해수부 이전을 정말 여기서 중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저도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수도 역사와 행정 역사의 큰 하나의 백을 이루기는 아니지만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어차피 저는 행정수도로 세종시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한 부처만 유독 다른 지역 우선으로 간다는 것이 이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나 대한민국 행정사, 대한민국 의사결정사에 있어서 잘했다,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언론인이고 기자라는 이름에 기록하시는 분이니까 기록해 주십시오. 최민호 세종시장은 7가지 이유를 들어 안 되겠다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역사적 평가는 그 뒤에 받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정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지할 더 이상의 힘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상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서 종합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수도도 대통령실과 국회와 그리고 여타 중앙부처 공공기관도 조속하게 이전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상으로 제가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저를 둘러싸여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홀로 외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지만 제가 또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그 해수부의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해수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침으로는 그 해양 관련 진로 뭐 이런 세계 기관이 동시에 이전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문제도 시민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분들과 이제 시민들을 또 우리 시민들 전체도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해수부가 빠져나오는 생기는 어떤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또는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까 1,000억 내지 1,500억이 피해가 있다면 바로 그분들을 어떻게 어우르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일은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또 중앙부처에 전하고 또 관철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에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었던 말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또 대통령 말씀도 들었어요.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 도시, 중심도시 부산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인천시장 옆에서는 인천에서도 반대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데야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 개설해가지고 그럼 청와대로 들어가시면 그럼 제 이 집무실은 건립을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한다. 그럼 국회 분원 우리 분원도 그것도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요. 거기 한마디 더 첨언했습니다. 조속하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에 청와대로 옮기시기는 하지만 국무회의를
가능한 세종시에서 많이 열어주십시오. 그러냐. 그랬더니 2043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 중에 있다 그래요. 다시 물었어요. 몇 년도라고 했느냐. 2043년도래요. 그럼 18년 뒤에 입니다. 18년 후에 개최될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18년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독일은 또 우리 여기 보고서에 없지만 좀 놀라운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독일 이 로퍼 시장의 임기가 물론 선거로 하는 건데 8년이에요. 임기가 8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그래서 독일은 물론 연방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임기가 8년인데 재선이 되면 재선의 임기는 12년이래요. 무슨 그런 제도가 있나? 그랬더니 그분 설명이 8년 정도 가지고 잘했으면 이분이 하는 것을 계속 이뤄줘야 되고 시장이 5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까지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임기는 12년이라고 그래서 20년을 보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 도시의 그 시장의 비전대로 무엇을 성사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참 놀랐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독일 사람들의 18년 후에 정원 박람회를 지금 시장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일을 했다면 끝까지 볼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책임과 권한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시민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독일이 대국이면서 저렇게 단단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제도에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플리트 시로 넘어가고 스플리트 시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 스플리트 시는 조금 경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스플리트 시의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세종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좀 공동 발전을 해보자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신무진도 찾아오고 시장도 직접 찾아오고 세종시를 유독 특정해가지고 와서 맺어지는 그런 우호협력이었습니다. 제가 그 우호협력도 맺지만 바로 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스플리트시는 말하자면 자기 지역 소득의 20%가 관광 소득이더라고요. 관광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관광이 그 로마 시대 유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거가 보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건 아니에요. 호텔 산업, 음식업은 키우겠지.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정말 그 말하자면 소득이랄까 하는 것은 제4차 산업입니다. 제4차 산업은 금액이 없어요. 새로운 바이오 하나 딱 신약을 개발하면 몇십 조를 불러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약도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탈피해보고자 하는 스플리트시의 노력이 바로 세종시의 테크노파크와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키워보겠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기가 테크노파크였습니다. 스플리트시에. 테크노파크가 1년 전에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하는 스플리트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계획과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까지 왜 행정수도로서 발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발전한 저희 5개 전략이 있습니다만 스플리트시에서는 스마트 시티와 정원 도시의 비전에 대해서 단위를 했습니다. 스플리트